태국이나 캄보디아, 설계 통지역 국가들은 되게 의욕적이죠. 반면에 서아시아 쪽은 아시아 사회와의 나눔, 교류와 협력, 그리고 인재 양성, 국내 다문화 지원 사업을 목표로 설립된 아시아발전재단 창립 1주년을 기념해서 오늘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와 공동으로 다문화 사회 한국과 아시아라는 주제의 대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멀리 태국의 방콕에서 기조발전을 위해서 걸음을 해주신 유네스코 아태지역 본부의 김광조 본부장님 비롯한 발표자 여러분, 또 아시아발전재단의 오종남 이사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김혜숙 총장 직무대행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다문화 사회 한국과 아시아라는 제목의 토론회는 아시아 권역의 인구 이동과 변화 전망을 토대로 국내 다문화 담론을 아시아 사회와의 교류 담론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획되었습니다. 2013년 3월 법무부의 통계 월보에 따르면은 3개월 이상 체류 등록자를 기준으로 현재 203만 명이 한국 사회 곳곳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체류 등록자 203만 명의 출신 지역을 살펴보니까 아시아가 약 86%에 해당하는 174만 명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나라별로 보니까 중국이 98만 명, 베트남이 15만 명, 타이가 10만 명이 이르면서 그 외 10,000명이 넘는 체류자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 국가가 16개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시아 이주민들 다문화 가정의 신분이 어쩌면 그 당시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지위와 비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아시아 발전재단을 작년 3월에 발족을 하게 돼서 우리 조남철 전 총장님이 거기에 상임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아시아 발전재단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생각이지만 제가 맡고 있는 스크램턴 여성 리더십 센터가 스크램턴 여사가 한국의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서 한국 여성을 더 나은 한국 여성으로 만드는 목표를 세우고 오늘날의 한국 여성의 지위를 높였듯이 우리 아시안 발전재단도 똑같은 목적으로 제가 아시아의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서 하듯이 아시아 발전재단도 똑같은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아시아 다문화 가정을 포함해서 아시아와 대한민국과의 교류를 위해서 뭔가 뜻있는 일을 하자 해서 작년에 아시아 발전재단을 설립을 했고 우리 조남철 전 총장님이 지금 상임이사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다문화 사회 한국 그리고 아시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대토론회를 이름과는 달리 그냥 대자는 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토론회를 이렇게 개최하게 돼서 축사를 하러 오라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여의도에서 이 굿컴퍼니 컨퍼런스라는 국제 컨퍼런스에 지금 좌장을 맡고 하고 밥을 먹다가 우선 축사하러 왔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저 아니면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시아 발전재단의 이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볼드윈의 꿈이 스크램턴의 씨앗을 통해서 한국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멋진 열매를 맺었듯이 아시아 발전재단의 김준일 회장의 꿈이 오늘 여러분들이 발표하시는 이 멋진 다문화 사회 한국과 아시아라고 하는 토론회를 통해서 먼 훗날 되돌아보면 그때 방송통신대학교 3층 회의실에서 다문화 사회 한국과 아시아라고 하는 토론회를 한 것이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멋지게 뿌린 씨앗이었구나 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수 있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총장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 총장님이 부재 중인 상황이라서 제가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맡아주신 김광조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 본부장님과 주제 발표해 주실 교육부의 한상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어제 보니까 지금 이자스민 전 의원님도 나와 계시네요. 학계라든가 정부, 민간단체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우리 조남철 아시아발전재단 상임 이사님이자 전 방송통신대 총장님, 그리고 우리 오정남 선배님 이사님, 그리고 김혜숙 총장 직무대행님,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문화 사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선 용어 정의부터 한번 보고 가는 게 해서 제가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하듯이 결국 다양한 언어와 민족과 종교 그리고 전통 문화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 이렇게 이런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잠깐 살펴보면 종교적으로 아시아 각 나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만은 가령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은 태국 같은 나라는 거의 90% 이상이 불교도인데 반해서 저쪽 태국이나 캄보디아 소위 메콩 지역 국가들은 대개 불교 국가들이죠. 반면에 그 서아시아 쪽은 전부 이슬람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거의 대부분 이슬람이고요.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인도도 상당 부분 있고, 인도는 힌두교가 주류지만 많은 이슬람 무슬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원래 하나 인도가 몇 개 나라로 갈라진 근본이 되죠. 아시듯이 동파키스탄, 저희가 학교 자체는 동서파키스탄을 배웠는데 방글라데시로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기서 파생이 됩니다. 언어를 한번 볼까요? 제가 있는 태국에 태국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고 무려 70개 소수민족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이, 원래는 중국 운남성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오늘날 태국 민족의 주류를 형성했다고 합니다만은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태국 북부 지역에 소위 금을 삼각지대, 골든 트라이앵글, 라오스, 태국, 버마 국경지대는 산악지대 소수민족이 특히 많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무려 707개, 제가 이제 민족으로 얘기했는데 뒤에 그 에스니시티가 나옵니다만 되게 겹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언어가 인도네시아는 700개고요. 700개고 그 다음에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꽤 많죠. 여기 우리 자스민 총장님 필리핀 원래 고향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잘 보시면은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이게 프렌치가 좀 있죠. 프렌치. 오히려 저희가 좀 더 중점을 두는 분야는 토론입니다. 토론을 약 40분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 측에서 저한테 준 토론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 사회의 아시아 이주자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아시아 이주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들이 어느 정도 본인들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이들과 함께 이들의 정말 본인들의 강한 그런 특성이나 이런 장점들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이 사회를 성장시키자 하는 마음으로 아시안 허브라는 회사를 만들게 됐고요. 지금 현재도 많은 이주 여성들이 아시안 허브와 함께 전문가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를 바라볼 때는 정말 뭐 많은 분들이 오늘 일단 사무관님도 하시는 것 같은데 노동자로 바라보는 거예요. 단기간에 잠깐 한국에 오셔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돌아갈 사람으로 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보내는 나라, 받는 나라 이걸 완전히 이렇게 분리돼서 별개로 사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아니 NGO 단체에서 소위 말하는 인권을 기반으로 해서 주장하고 있을 뿐이지 국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물에 떠 있는데 위에 예쁘게 보이는 부분은 인류 공익이라는 측면에서 인권을 얘기하고 밑에 발은 열심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뛴다는 거죠. 지금 이제 유학생 같은 경우는 아시아 유학생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국내 유학생들은 아시아 유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10만 명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이분들이 1년에 학비는 이제 대부분 학교에서 반 정도 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생활비인데 간단히 생각해서 한 10만 명이 1년에 1,000만 명 쓴다면 그 돈 한 1조 원 됩니다. 그럼 여성은 결혼 이주 여성으로 보여지고 또 고부죠. 그다음에 저기 제조업체 같은데 저기 일하시는 분은 뭐 어디 분일까요? 일단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주라는 용어가 있고 국제 이주, 국내 이주하고 결국 이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 좀 어떤 담론적으로 흘러간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조금 듭니다. 자, 아까 우경석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노동력을 불렀는데 사람이 없다. 의견을 조금 더 듣는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인권이라는 걸 그대로 이야기해서 관찰되거나 구현되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전략이 필요하고 정책적인 또 행동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중에 하나가 매우 현실적인 접근을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접근이라는 거는 외국인이 매우 불쌍해 아니면 외국인이 매우 능력자들이에요. 이런 식의 인식은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함께 이웃으로 말 그대로 내가 이웃으로 외국인들이 이웃으로 받아들인다는 한국 국민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의 단일 민족 단일 문화보다 다민족 다문화 국가가 돼야 한다는 응답은 2010년도에 60.6%인데 2015년에는 49.6%. 그러니까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보다 단일 민족, 단일 문화를 더 많이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회자의 큰 임무가 시간을 조절하는 겁니다. 동남아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한인들에 대해서 좀 관찰할 기회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저희가 이제 한국의 동남아시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인문사회 학자들이 꽤 있거든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뭐냐면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재외 한인에 대한 연구를 하는 프로젝트를 발주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팀이 받아서 작년부터 이제 3년 과제로 동남아 10개국에 있는 한인들의 이주사와 한인 커뮤니티의 현황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3년 동안 연구를 해서 그걸 한 권의 그 각각의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그 팀의 막내이기도 하고 또 제가 또 생각보다 일을 좀 잘해서 제가 이제 국가별 그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글을 이렇게 모아서 총서로 묶어내는 작업들을 제가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가장 많이 보고 있지만 그 오늘은 뭐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어쨌든 저도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보신 자료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베트남과 필리핀 그다음에 이제 최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캄보디아의 한인 사회에 대해서도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동남아 이제 아시아라고 하지만 사실 아시아 되게 넓잖아요, 그죠? 아시아 뭐 생각해 보면 중동에서부터 그죠? 여기 뭐 그 아시아의 범위가 워낙에 넓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각 부처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좀 서로 조정을 하면서 맞춰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여기서 저희가 나눠서 일을 해오고 있고요. 저는 복구 사업과 비슷한 미국에서 미국 이민자의 나라로 불리는 미국에서 그거 비슷한 그런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어떨까? 제 개인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정리하면 나라 안에서 할 정책과 별개로 나라 밖에 아세안 네트워크를 하는데 우리가 수단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걸 좀 동원해서 하는 생각입니다.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의문이나 질문들은 추후에 다른 학술회의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해주신 세 분 발표자들과 또 우리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임이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리라기보다는 오늘 그 토론회를 준비한 재단의 입장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폭넓은 주제를 매우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신
토론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슷한 얘기를 반복할 생각은 없겠고 두 가지 말씀을 하나 좀 다문화와 떠오르는 일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내부에 다문화 가정의 그 군인들이 3,000명 정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다문화 가정의 그 학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측면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사회의 미래 인재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중언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들은 사실은 이중언어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한 뭐 정부 차원의 교육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로 바뀌어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재단이 이제 설립하고 1년이 돼서 이런 토론회를 준비했는데 저희가 잡은 방향이 맞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재단은 사실 세 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북아 지역의 우리 민족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동남아 지역에 역시 우리 이웃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미얀마의 그 구순구결 환자들을 돕는 의료 지원 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고 또 그 동남아 지역에 그 학생들에게 현지 학생들입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다문화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아시아 발전 재단이라는 이름을 갖기까지는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역시 우리가 아시아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재단을 운영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아까 김광재 본부장님 말씀하신 이를테면 한국의 필리핀 학생들과 학교를 세운다든가 또 뭐 캄보디아인을 학교, 베트남인을 학교를 세우는 문제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오늘 이제 아마 느끼셨겠습니다만 발표자들은 사실은 그 교수분들보다는 연구자들보다는 현장에서 실제 체험을 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자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는 것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훨씬 더 이 논의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그 아시아 발전 재단이라는 재단이 이런 다문화 사회 문제와 관계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부기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계에서는 앞으로도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의 고견을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자리를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발표를 많이 하셨는데 그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셔서 고생하셨고 또 발표하신 분들도 꼼꼼한 내용들을 발표해 주셔서 주최한 측에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아시아발전재단과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가 주최하고